도훈이가 해봐. 제곱근의 정의. 쌤, 제가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었을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며 그 x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 뿔마 루트 a로 한다. 그치? 이랬을 때 얘의 의미가 뭐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실수는 우린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a라는 아이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없다입니다. 네. 오케이? 그에 따라서 성질이 나오는데 얘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네. A요. 얘를 제곱하면? A요. 얘를 제곱하면? A요. 나는 보장을 못해. A가 양수일 때만. 그래서 얘는 a가 0보다 클 때에만 보장을 할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얘는 A요. 이게 제곱근의 성질. 됐나요? 언제만 성립해? 0보다 클 때만 성립해. 그럼 얘는 a가 음수해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거든. 그지?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지. 근호 안에서 제곱일 때는 전체 제곱일 때 얘기입니다. 됐어? 항상 근호 안에서 전체 제곱일 때 얘기야. 제곱 더하기 제곱 막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이럴 때는 a가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걸로 얘기할까? 얘가 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죠. 등호는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요거 하나 빠뜨렸네. 네. 얘 의미가 뭐라고?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루트 0은 뭐겠어? 루트 0, 0. 루트 1은 뭐겠어? 1. 됐습니까? 네.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고 네.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1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네. 루트 1이 제곱해서 1이 되는 수야. 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2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고 네. 그러니까 루트 1은 1로 볼 수 있고요. 루트 3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3. 3이 되는 수야. 3이 아니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에 대한 이야기야. 루트 4는요? 4.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입니다. 근데 2인데요. 그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얼마? 2.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다면 루트 2와 루트 3은 1과 3 사이의 어떤 수란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 사이의 어떤 수. 알았어. 1과 2 사이의 어떤 수란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럼 소수점이 있는 수일 거야. 네. 됩니까? 네. 그러면 근호 안에서 제곱수라는 거 있잖아. 네. 걔를 기준으로 우리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다. 3의 제곱이 9죠. 네. 요 사이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까지 있다는 얘기죠. 네. 그쵸? 얘들은 약 2점 얼마 얼마라는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야.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루트 5가 5가 아니야. 네. 제곱해서 5가 되는 수야. 됐죠? 얘를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5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어디? 수직선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표현 또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나요? 네. 이건 왜 하는 걸까? 얘가 실수의 한 종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수직선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값이야. 수직선 위에 어떤 값을. 그죠? 다만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를 뿐이야. 그래서 루트라는 걸로 표현을 해버린 거죠.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을 우리는 실수의 범위 안에서만 표현이 가능해요.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표현 못하고요. 무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을 표현 못해. 유리수와 무리수가 둘 다 있어야만 우린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수 갖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되나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얘는 1점 얼마 얼마잖아. 네. 얘 또한 1점 얼마 얼마잖아. 네. 정수 부분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소수 부분이 다른 거야. 그럼 소수 부분을 우리가 얘가 약 1.414 얼마 얼마 이거거든. 그럼 소수 부분을 0.414 이렇게 얘기할까? 루트 2 마이너스 1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 원래의 수에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을 빼요.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합니다. 이게 더 정확한 값이라 이거야.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까 이제? 뭐 연산도 하고 막 하죠? 네. 그쵸? 그거 하면서 이제 식의 연산? 곱셈 공식이지 다음이? 그죠? 네. 완전 새로. 곱셈 공식은 문자를 다루는 식에서의 구구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은 그냥 할 줄 아셔야 돼. 됐나요? 이 곱셈 공식의 증명은 그냥 분배 법칙이야, 실은. 됐나요? 네. 분배 법칙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항상 이런 형태는 이렇게 가는 거고 꼴 모의 형태로 기억하면 자주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이 형태들은 구구단처럼 써먹자야. 됐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할 줄 아셔야 돼. 중학교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선 몇 가지? 5가지. 5가지로 나오는데 얘들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3가지로 묶여요. 네. 완전 제곱식 그냥 하나야, 2개가. 오케이? 3가지이고 나머지 7가지를 더 배웁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가서는 10가지를 가지고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걔들의 변형식 얘기하고 그쵸? 역수관계의 변형식까지 이야기합니다. 과정은 똑같아. 양만 적어 얘가. 오케이? 일단 곱셈 공식은 외워야 돼. 완전 제곱식.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곱하기 자,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에 2배, 뒤에 거에 제곱. 앞뒤 구분을 내가 뭘로 하라고 그랬어? 그냥 수 뒤에서 끊어서 보라고 했어요. 네. 됐나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짜리 빼기인 것도 이렇게 끊어서 앞뒤로 그냥 봐버리면 된다고. 그럼 전개하는 방법이 똑같아.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에 2배. 다만 부호까지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다음에 합차죠. 얘들 하나씩 가져와서 곱한 거. 앞뒤가 똑같은 것들의 합과 차의 곱. 얘는 어떻게 전개하면 된다? 무조건 빼는 거야. 더한 거 없습니다. 오케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무조건 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에 대한 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제곱 써주고요. 상수한끼리의 합에다가 얘는 합과 곱으로 표현하라고요. x 곱해주고 상수한끼리의 곱 써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이번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그러니까 a, b, c, d라기보다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x의 개수들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x 제곱 곱해주면 되고요. 요 더하기 그냥 더하기로 써. 여기 부호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여기다 쓰면 돼. 오케이? 안에 2개 곱하고 밖에 2개 곱하는 건데 왜 안에 2개 곱하고 밖에 2개 곱하는 걸까? x의 개수가 1이, 그러니까 x가 1차인 애들 얘기할 거야. 됐나요? 그래서 안에 2개 곱하고 밖에 2개 곱해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AD 플러스 BC의 X. 근데 마지막으로 상수한끼리의 곱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게 곱셈 공식 5가지. 됐죠? 얘들 갖고 전개하고 막 별짓 다 하죠? 그쵸? 변형식까지 할까? 이 2개 가지고 변형식 만듭니다. 그 왜 꼭 이 2개만 갖고 할까? 다른 걸로 왜 안 할까? 그러게요. 대칭식이라고 해서 항들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식만 갖고 얘기합니다. 즉 합과 곱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식 갖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형식은
각각의 값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차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외웁니다. 외워서 쓰는 게 낫다. 오케이? 됐어? 네. 뭐부터 시작하면 돼? 뭐부터 시작하면 돼? B를 A분의 1이랑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시라고요. 제곱한 것끼리의 합으로 보시라고.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거나 차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합의 제곱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곱의 2배를 뭐 하면 된다? A요. 빼주면 된다.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의 제곱 또는 차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는데 차의 제곱으로 말하면 더해요. 곱의 2배를 뭐 한다? 더해요. 더한다.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곱의 2배를 더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자, 이번엔 합한 거의 제곱에 대한 얘기인데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 더해서.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 곱의 4배를 뭐 해서? 빼서요. 이렇게 해서 변형식 기억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B가 A의 역수라면 역수가 뭔데? 그 곱해서 1이 되는 수.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 위치 바꾸는 건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가 A의 역수라면 곱은 항상 뭐가 된다? 1. 1이 된다. 그러니까 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변형식이 나와. 네. 됐습니까? 자,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의 제곱 또는 차의 제곱으로 이야기할 건데 합의 제곱으로 이야기한다라면 곱의 2배를 뭐 해주면 된다? 빼요. 빼주면 되고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의 제곱 또는 차의 제곱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차의 제곱으로 이야기한다면 곱의 2배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합한 거의 제곱은 뺀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한다고.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 뺀 거의 제곱은 합한 거의 제곱으로밖에 말을 못해. 곱의 4배를 뭐 해서? 더해서요. 빼서요. 됐습니까? 네. 구구단처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곱셈 공식 갖고 열심히 이제 연습까지 했어. 그 다음에 뭐해? 인수? 네. 분해라는 거랍니다. 자, 인수분해는 공통인수 찾기.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뭐 먼저 한다고? 공통인수 찾기 먼저 해. 공통인수가 뭔데?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 얘기야. 됐나요? 항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 됐습니까? 항은 뭘로 구분돼 있어? 덧셈기호로 구분돼 있어요. 됐나요? 모든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걸로 묶어주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공통인수 찾기. 인수분해 공식 쓰기. 자, 공통인수 찾기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끝났어. 인수분해 공식 쓰기. 인수분해 공식 쓰는 거야. 그 인수분해 공식은 뭔데?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반대. 반대, 역과정이죠. 그쵸? 근데 곱셈 공식의 역과정 안에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지만 요 두 가지는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엔 멜빵이라고 부르고 요즘은 내가 그냥 X자라고 부르는 그 방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라. 그지? 곱해서 얘가 되는 두 수 중에 더해서 얘가 되는 거 찾으면 된다. 이런 식이라고요. 곱해서 얘가 되는 두 수와 곱해서 얘가 되는 두 수 중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얘와 같아지는 그걸 찾으면 얘와 얘의 곱이 인수분해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연습하는데 어떻게 보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린 적 있죠. 그죠? 걔도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형태인 겁니다. 네. 이게 고등학교 간다고 바뀌지 않아요. 단지 인수분해 공식이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 되나요? 네. 이게 인수분해 하셔의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걸로 안 되면 뭐 해야 돼?
공통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 네. 공통 부분이 있어서 공통 인수가 되도록 묶어줄 수 있던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묶어줄 수 있던가 아니면 치환을 하던가 이거입니다. 되나요? 시환. 묶거나 치환하거나 또는 치환을 한다. 치환 왜 할까? 계산하기 편한. 그것도 있고요. 식을 보기 편하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은 단순히 A, B만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양꼴 형태가 저런 형태이고 저런 꼴이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형태와 꼴을 조금 더 복잡한 식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걸 써서 좀 편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 놓고 다시 돌려주면 돼.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함수할 때 우리가 치환을 많이 하는데 치환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범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할 때. 됐죠? 자, 공통부분 찾기도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따로 번호를 안 매기잖아. 그죠? 번호는 여기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기본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얘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됐죠? 자, 공통부분 찾기도 했는데 뭐 안 됐어. 그럼 항이 몇 개? 항이 4개인지 5개. 혹은 항이 5개. 5개이면서 문자가 여러 개인지 확인하시면 돼. 자, 항이 4개일 때는 역시나 공통인수 찾기, 공통부분이 생기게 인수분해 공식 적용할 수 있도록 됐죠? 도록 항을 적절하게 나누어 보라 이거죠. 항이 4개니까 2개 2개 나눠 보든가 3개 하나 나눠 보든가 하나 3개 나눠 보든가 뭐 합차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뭐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됐습니까? 다음에 항이 5개이면서 문자가 여러 개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에 대해서. 낮은. 낮은.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인수분해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지. 네. 맞나요? 그러니까 질문 좀 이따 받을 거야. 자, 이제 얘를 이어서 갈 거야.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잠깐만. 잠깐만. 아직 짜잘한 게 조금 더 있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 뭐예요? 아직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하려고 이제 뭘 하시죠? 일단 우진아 네. 방정식의 근이 뭐니? 방정식의 근이요. 일단 이거 먼저 방정식이 뭐니? 방정식이요. 방정식은 도훈아? 방정식이 뭐니? 분모를 활용한 식. 시우야? 방정식이 뭐니? 네. 이지수의 값이 정해지지 않는 등식? 참과 거짓을 나누는 조합하면 돼. 맞아. 조합해봐.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를 참과 거짓을 나누는 빨리. 등식이야. 미지수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미지수가? 있는 등식. 등식이. 미지수가 등식이요. 참이 되는. 태희야, 미지수가 참이 되는 걸까? 등식이 참이 되는 걸까? 등식이 참이 되는. 그죠?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뭐?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그럼 항상 참인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둘 다 아닌 식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용어가.
빠져서 얘기 안 해주는데 나는 그냥 얘기해요. 정할 수 없는 식. 해를 정할 수 없는 식이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식이요? 아니 그냥 부정이라고 그래. 식이라고도 안 불러. 그러니까 등식은 종류가 3개야. 방정식, 항등식, 부정. 근데 부정 어? 그걸 안 가르쳐요? 모르겠어요. 아까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언제 교육과정에서 받았어요? 두 번. 2017인가? 2000인가? 어쨌든 이전 교육과정부터 빠졌을 거야 아마. 그런데 개념은 존재해요. 등식은 종류 3개야. 방정식 또는 항등식 또는 둘 다 아닌 식. 되나요? 그러니까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면 나머지는 부정이야. 그 중에 우리가 중학교 때 주로 쓰는 거, 항상 쓰는 애는 어떤 애다? 방정식. 왜?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하는 등식이니까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방정식의 뭐다?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근을 찾아라 하면 뭘 찾으란 얘기야?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으란 얘기야. 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등식은 그러면 해가 중요할까? 아닙니다. 왜? 항상 어떤 거도 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니까 해라는 것 자체가 알고 있는 모든 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게 미정계수고요.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알아야 돼. 일단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요?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해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뭘 찾는 거야?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그거 찾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올바르게 아주 깔끔하게 누가 와도 이게 해가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게 흘러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성립되는 등식. 그러니까 난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 이거부터 시작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이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것만 해준다면 등호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단 0으로 나누는 건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까지. 그럼 이거 왜 할까? 그러니까 얘의 숨은 뜻이 뭘까?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x는 나머지로. 다시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얘 해를 구하래. 그냥 구할 수 있거든. 등호 만족하는 미지수. 근데 우리가 굳이 등식의 성질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거 해결하려고. 이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 구할 거야. 그럼 이 등호의 뜻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밖에 없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순간 등호의 뜻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x는 나머지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얘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 해가 이거야. 얘 해가 이거야. 등호의 뜻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 뭐 한 거야? 식의 모양을 바꾼 거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밖에 없다고요. 그거는 이제 비꼬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됐어? 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등호가 있는 식을 만들어내면, 혹은 등호가 있는 식이 있다라면, 방정식인 걸 알았다라면, 혹은 우리가 활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차 방정식의 근은 그냥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1차 방정식은 어떤 아이가 1차 방정식이니? 차수가 1인 방정식.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수가 1인 방정식. 1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되는 아이야. 는 0이 있어야 돼. 방정식이니까. 되나요? 1차식은 0의 꼴로 정리되는 식이면 1차 방정식이야. 그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AX는 B의 꼴이라는 거죠. B는 0. 그렇죠? 이때 해는 우리는 무조건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맞나요? 네. 1차 방정식의 해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등식의 성질로 흘러가면 돼. 이렇게 만들면 돼. 맞나요? 네.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애가 2차 방정식일까?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2차식은 0의 꼴이네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나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방정식의 해고 2차 방정식의 해잖아. 어떻게 구할 건데? 일단 시작은 이거부터 하자야. 자리랜다 아주 그냥. 얘도 2차 방정식이잖아. 맞나요?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x는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야? 0이요. 그럼 얘는 P제곱 루트 A? 뭐지? 루트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도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뭘 이용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정의잖아. 딱 그 모양이잖아.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얘 Q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 해는 풀마 루트 A분의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의 해는 P분의 왜죠? 뿔마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P야. 그렇군요. 그럼 얘의 해는 X는 P. A로 나눠 이 모양이잖아. 됩니까? 왜 굳이 X는만 해? 등호 만족시키는 X 찾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형태입니다. 식의 모양과 꼴 형태를 제곱근의 그 정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걔의 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야. 두 번째 방법. 만약에 2차식이잖아. 얘가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되니? 2차식이잖아.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수야.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이야. 두 개의 1차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그냥 된다면 됐죠? 된다면 얘의 해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거지. 해가 뭐냐 이거지. 네.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만 구하면 돼. 됐죠? 네.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만 찾으면 돼. 여기 A, 알파, 베타는 알고 있다요,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알고 있다요, 우리가 값을. 됐지?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만 찾으면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이 등호 만족시키냐 안 시키냐? 시켜요. 만족시켜. 얘가 뭐가 되든 상관없잖아.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야? 또는 얘가 0이 되면 등호 만족하잖아. 그쵸? 얘랑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뭔데? 베타. 이렇게 찾자. 인수분해가 되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 곱하기 1차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 그 각각의 1차식들의 해를 찾으면 원래 2차 방정식의 해들이 될 것이다. 이게 2차 방정식 풀이의 방법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 그래서 내가 정의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 형태와 꼴과 모양을 알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 모양이 나오면 그냥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인수분해를 할 줄 알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그냥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들로 해를 구하는 거야. 1차식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1차식 두 번 푸는 거야, 그냥. 되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 2차 방정식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해는. 걔 이름이 근해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요, 복잡해 식이. 그래서 얘들하고 안 되는 애들만 갖고 하면 돼. 근데 2차 방정식이 실수의 범위에서는 근이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 고등학교 가서 복소수, 즉 허수의 범위까지 수를 확장시켜버리면 그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는 실수의 범위까지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얘 실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근을 그냥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려. 중3 때는. 됐나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근이 몇 개가 존재하냐를 판단하는 식이 이름이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지고 2차 함수에다가 다 갖다 써. 즉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그거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봐봐.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거 지금 당장 이해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문제를 물어보기도 전에 시작을 하냐면 최대한 많이 반복하려고. 자,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얘고요.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죠. 나머지는 0 돼도 상관없어. 됐죠? 자, 얘를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유도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어떤 식의 형태를 만들 거냐면 이런 형태 만들 거야. 이 형태를 만들면 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고 끝낸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보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앞에 거의 제곱에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맞지? 그럼 얘가 되는 걸 따져볼 때 네. 항상 우리는 x제곱의 개수를 무조건 1로 만들어 놓고 봅니다. 즉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만약에 상수항을 알고 있잖아? 됐죠? 상수항 얘 몰라. 근데 상수항만 알고 있어. 그러면 얘한테 뿔마 루트 씌우고 2배 한 게 x의 개수면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돼요. 상수항을 몰라. 만약에 x의 개수를 알고 있어. 그럼 x의 개수를 절반한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이 되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자, 내가 말한 걸 이 안에서 고민하면 본인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부터 시작하면 돼. 1일 때 만약에 내가 상수항만 알고 있어. x의 개수를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결정하고 싶어. 됐죠? 그러면 상수항에 뿔마 루트 씌운 다음에 2배를 하면 돼. 되나요? 마이너스도 여기 같이 써, 실은. 만약에 내가 상수항을 몰라. x의 개수만 알아.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됐죠? 그러면 x의 개수를 절반한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이 되면 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걔를 여기서 써먹을 거야. 왜? 완전 제곱식 만들 거거든, 좌변을. 우변은요? 좌변 만들고 나머지는 우변에 둘 거야, 다. 자, 일단 x제곱의 개수를 뭘로 만든다고? 1로 만들 거야. 근데 등식이네? 맞지? 양변 a로 나눠도 상관없지? 0도 아니잖아, a가. 양변 a로 나눴어. 상수항은 별로 의미가 없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고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 건데 이 상수항이 있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얘는 이항시켜 버릴 거야. 그래도 등호의 뜻 변해 안 변해? 변해요. 안 변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래놓고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좌변을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그러니 양변에다가 상수항을 더할 건데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할 거야. x의 개수의 절반은 2분의 1을 곱한 거죠. 네. 걔를 뭐 한 걸 할 거라고? 제곱한 걸 더할 거야. 근데 좌변만 더하면 등호의 뜻 변하잖아. 네. 그래서 우변까지 같이 더할 거야. 얘는 제곱 풀어서 더할 거야. 이래야 좀 편해. 됐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될까요? 어떻게? x 2a분의 b로. 부호는 플러스. 왜 부호가 플러스야? 얘가 플러스라. 우변은 정리하면 돼요. 통분해서. 분모 4a 제곱으로 통분할 거야. 얘는 딱 이 형태야. 이 형태일 때 근 x는 얘 부호 반대 적고 뿔마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얘의 근 x는 얘 부호 반대로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울 거야, 상수항에. 분수 전체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 분자 나누어서 루트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나누어서 봤더니 얘는 2a의 전체의 제곱이잖아. 분모. 그죠? 얘한테 루트 씌운 거니까 2a, 2a 이미 통분이 된 상황이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거이고요. 얘 이름이 뭐다?
정확한 풀네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으로 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복잡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쓸 거야. 언제? 제곱근의 형태가 안 보여.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만 쓸 겁니다. 그 저기 B 제곱이면은 루트 안 쓰고 그냥 B라고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전체의 제곱이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아, 얘는 못 나옵니다. 밖으로. 됐습니까? 근데 근호 안에가 우리 양수만 써야 되겠죠? 맞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쓰잖아. 음수인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음수인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근 두 개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얘가 음수면 요식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수의 범위를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얘가 음수일 3학년 때까지는 얘가 음수일 때 근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0이면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한 1개. 얘가 양수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 예 한 거와 마이너스 루트 예 한 거 2개. 되나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다? 최대? 2개. 최소? 0개. 현재는. 되나요? 얘가 0일 때는 근이 1개라고 했잖아. 근데 실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2a분의 마이너스 의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0에서 2개 구하는 거거든. 근데 두 근이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1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1개로 얘기했을 때 중복된다는 표현을 해줘. 중근이란 표현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2차 방정식 무조건 근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 외우셔야 돼.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a, b, c가 뭔지 알고 외우셔야 돼. 얘한테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이 꼴로 이거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근의 공식을 해야지 헷갈리지 않아. 됐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근의 공식 쓰려면 헷갈려. 못 써. 이런 형태는 그냥 제곱근의 정의갖고 답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근의 공식 쓰고 싶잖아?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쓰셔야 돼. A가 X제곱의 개수고 B가 X의 개수고 C가 상수항이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 어떻게 구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외우지 마시고요. 잘 봐. 잘 봐. B제곱 마이너스 4ac 먼저 외워. 걔 이름이 판별식이야. 뭘 판별할 건데? 그 2차 방정식이 근의 개수. 근의 개수. 고등학교 올라가면 종류까지. 되나요? 그래서 난 이렇게 표현해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먼저 계산해. 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근을 2개를 구할지 하나를 구할지 구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시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잖아? 그럼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근이 없다야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잖아? 그죠? 그럼 근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하면 돼.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라고요? 판별식이야. 뭘 판별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식이야.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계산하면 돼. 근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을 구하래. 근데 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말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 일단 뭐 하면 돼? 판별식 먼저 계산하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를 계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음수야.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 양수야. 어떻게 계산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야. 네. 판별식 이미 계산해놨잖아.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로. 그치?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하면 돼. 됐어? 네.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없어요. 그는 한 개로 중근이지. 어떻게 계산해? 2a분의 마이너스 b로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헷갈린다고. 됐어? 그거 한 방에 외우지 말라고요. 뭐로 힘들게 외워? 뭐 먼저 외우라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먼저 외우시라고요. 되나요? 네. 뭐 먼저 외우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뭐 먼저 외우라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지금은 판별식이 아니라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워야지. 뭐 먼저 외우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에 얘가 0이잖아? 그럼 그는 어떻게 구하면 돼? 중근 어떻게 구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아닌데? 한 개라니까. 한 개야. 2a분의 마이너스 b로 외우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됩니까? 우리가 이 근의 공식 언제 쓴다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될 때 쓰는 거야. 얘가 되면 얘로 푸는 게 제일 편해. 얘가 눈에 보이면 얘로 푸는 게 제일 편해. 둘 다 안 보일 때 뭘 하면 돼? 얘 쓰면 돼. 근데 해가 없는데 얘 쓸 거야? 얘가 음수인데 2a분의 마이너스 b부터 계산하는 애가 더 많다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얘 먼저 계산해. 얘 이름이 뭐야? 판별식. 어떻게 계산해?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나요? 네. 뭐 먼저 계산한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 0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양수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판별식 마이너스 판별식. 루트까지 넣으셔야 돼. 아, 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두 번 계산하시면 돼요. 되나요? 네. 되나요? 얘를 여기까지 되면 3분의 2 끝났어. 와,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죠. 2나 남았어요. 되나요? 네. 얘 활용하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얘를 활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혹시 1차 함수가 어떤 형태이게? 직선. 아니 시계 형태. 시계 뭐야? y는 ax가 b. y는 1차식이야. 거기서 y가 0이면 1차 방정식으로 해결하죠. 똑같아. 2차 함수는 어떤 형태이게? 시계 형태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그죠? 거기서 y가 0이면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y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x절편. 즉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징 하나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예습이야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밖에 안 그려지는데 그거보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하나의 y축과 평행한 선 있잖아요. 얘한테 좌우 대칭이야. 양쪽으로 대칭이에요. 얘가 만약에 x축과 만나잖아요. 이거 y축 아니야. x축과 만나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야. 이 점의 x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시우는 그러니까 뭐 시우 아니듯이 뭐 2차 함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얘가 x는 p라고 해서 추계 방정식 얘기하는데 얘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로 계산하시면 돼요. 혹시나 나중에 나랑 하면서 할 거고. 되나요? 얘를 오늘부터 오늘은 힘들려나? 네. 음. 많이 힘들죠. 얘를 최대한 많이 반복해 주셔야 돼. 고1 때 또 해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이거 써먹으려고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요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3학년이요. 뭐 3학년 1학기야. 아, 중학교 3학년. 됐습니까? 네. 자, 진도를 미리 나갔고요. 숙제에서 질문할 거 찾읍시다. 없어요. 자, 개념편 질문할 거. 없어요. 아, 있어요. 87쪽에 5번, 6번이요. 근데 5번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거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아까처럼. 개념편 87쪽에 5번과 6번. 네, 60쪽에 2번에 4. 2-4번.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이전 거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68쪽에 6번이요. 68쪽에 6번. 일단 개념편만 질문. 끝? 네. Yes. 일단 60쪽에 2-4번 먼저 합시다. 60쪽에 2번에 4번. 얘를 전개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전개하시면 돼요.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다시 앞뒤 끊어서 보라니까. 어차피 완전 제곱.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둘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의 제곱. 근데 역수관계잖아. 네. 곱했을 땐 1이잖아. 그러니까 2만 적으면 되죠. 둘 곱한 거의 2배는. 됐을까요? 네. 이거 얘는 더하기라 어차피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에 87쪽. 68쪽 먼저. 뭐예요? 68쪽에 6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일 때야. 이게 성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네. 이럴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우리 뭘 구할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8을 계산할 거야. 그럼 제곱한 것끼리의 합은 합의 제곱 또는 차의 제곱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합의 제곱이 주어졌냐 차의 제곱이 주어졌냐. 됐죠? 네.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x에게서 1로 만들 거니까 양변을 x로 나눠버릴 거야. 네. 됐습니까? 네. 시우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x가 0이면 어떡해? 네. 얘 양변 x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 네. 할 수 있니? 네요. 안 되니? x가 0일 때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양변을 x로 나눈다.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어보잖아. 할 수 있냐 없냐. 몰라요? 시우도 몰라요. 할 수 있을까?
도훈아 할 수 있냐 없냐? 한잘 찍지 않아. 50% 할 수 있어? 왜? 0이면 어떡하냐고. 아 0이면요? 우리 0으로 나누는 건 생각 안 하잖아. 근데 x 아직 결정 안 됐잖아. 그지? 양변 x로 나눈데 그럼 x가 0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안타까운 거야? 근데 X가 0이면 애초에 성립을 안 하잖아요. 뭐가 성립을 안 해? 저 등식 있잖아요. 응. 2차 방정식. X가 0이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중에는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중에 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박. 초 육시오나 그런 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말하는 순간, 그죠? 우리는 x가 0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을 x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얘가 성립해 이제. 네. 등식의 성질로 식의 모양 바꾼 거잖아. 네.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할 거야. 제곱한 곱기랍은 합의 제곱 또는 차의 제곱으로 말할 거야. 그럼 우리 주어진 게 뭐야? 합이 주어졌죠. 합의 제곱으로 말하면 되겠지. 네. 합의 제곱으로 말할 거야. 제곱한 곱기랍은 합의 제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곱의 2배를 뭐 한다? 네. 뺀다. 여기까지가 얘죠. 여기에 마이너스 8까지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얘 계산만 하면 돼. 얘가 6이잖아. 네. 36에서 10 빼면 되네. 아. 됐을까요? 네. 얘까지도 챙겨야 돼. 네. 이것까지도 챙길 줄 아셔야 돼. 네. 이제 87쪽 갈까? 네. 드디어 87쪽이다. 5번? 네 5번만 오늘 문제 풀 때 인수분해로 나와요. 네. 인수분해만 나오죠. 자, x가 이 범위 안에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를 간단히 하래요. 그럼 안에가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안 되면 간단히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얘 일부러 완전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잖아. 네.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될 거란 얘기야. 네. 네. 그지? 근데 뭐 해줬어? x의 범위를 정해졌어요. 결정해줘 버렸지. 됐습니까? 그럼 x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죠. 네. 얘 그 부등식의 성질 가면 돼. 그냥 모두 다 2를 더한다야. 네. 그럼 x 플러스 2의 범위를 확인하겠죠? 네. 무조건 양수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가 뭐냐지? 네. 얘 부등식의 성질 가면 돼. 네. x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음수죠. 네. 되나요? 네. 그럼 얘는 양수네. 네. 없어지고 그대로 나와. 얘는 음수네. 네. 없어지면서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이 전체한테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분배시켜 놓고 x 사라지고 답은 얼마? 4. 아. 이 천재세요. 다음 것도 범위 확인 이런 식 부등식의 성질 갖고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네. 그래야 내 머리가 가벼워지고 명확해져. 네. 지금까지 배운 등식이면 등식의 성질, 부등식이면 부등식의 성질 갖고 하시는 겁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이제 유형편 궁금하신 거 그럼. 유형편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페이지 적을게. 유형편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집들은 누구한테 나 맞았어 틀렸어 이거 보여주는 문제집이 아니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집의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를 연습하는 거다? 개념. 개념을 연습하는 거야. 문제를 풀었는데 개념이 안 남으면 그 문제 제대로 푸는 걸까 안 푸는 걸까? 안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찍는 거 그런 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틀려. 그리고 고쳐. 50대 50 찍지 마세요.
목적에 맞게 공부하세요. 개념서는 개념을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유형서는 개념 갖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연습하는 거야.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나서 심화서 보는 거잖아. 심화서는 뭐겠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거라니까. 유형서는 누구나가 아는 방법이야. 근데 그거를 계산기가 공부하듯이 계산 공부라는 게 아니라고. 개념 갖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를 누구나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라고. 그걸 연습하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심화서에 가서 또다시 고민하는 거라고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는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맞는데 그건 그냥 목적성인 거고 진정한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를 연습하는 거다? 개념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목적성을 머리서 돌아가는 게 달라져. 정확한 목적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 네. 아무리 쉬운 문제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개념으로 이렇게 올려서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익숙해져야 무슨 문제가 나오든 해결하지. 그냥 대충 몰라 선생님 이렇게 했어. 몰라 제가 그러던데. 에? 맞았네. 아싸 이렇게. 그러면 딱 그거밖에 못해. 우리 그거 하려고 수학학원 다니는 거 아니잖아. 네. 그죠? 네. 개념 갖고 고민하는 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네.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말해도 돼요? 아니 일단 문제에서 궁금한 거. 그런데 왜 굳이 많은 개념서 중에 이 책을 고르셨어요? 얘가 제일 깔끔해. 왜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그 개념 원리 책은 뭐예요? 개념 원리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이게 내 개인적인 그거라서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없으면 센 궁금한 거. 센 없구나 얘. 그래. 그럼 다시 이제 개념편으로 가서 진도 나가는 문제 푸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20분 남았는데. 89쪽. 개념편 89쪽. 필수 문제 9번. 해줬어? 네. 인수분해 공식해서 수 계산하는 것도 했나요? 네. 네. 2차 방정식부터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아니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탄탄 이거 단원 다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단원 다지기를 해달라고? 아니 저희가 푼다고?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그럼 숙제를 냅시다. 시가 오랜만에 다른 생각 가서 숙제 개념편 99쪽. 90쪽. 유형편은 73쪽. 73쪽. 됐죠? 네. 그래 남아있는 시간은 문제 푸세요.